최근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지친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국장을 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하나둘 지쳐가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오히려 시장이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에코프로 급등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할 때 뉴스와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어떤 분위기가 깔렸습니까?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나만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포모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 들어간 자리가 결국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는 조심해야 하고 모두가 지쳐 포기하려 할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바닥권 영역에 진입한 종목들을 하나씩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제 다음 사이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사이클에서 돈 벌고 싶으시면 제가 어제부터 추천드렸던 종목들 분명히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놓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야 다음 사이클에서 원금 회복을 하든 아니면 복수전을 펼치든 뭐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시장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뒤쫓아가다가 또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현재 바닥권 영역에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한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의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영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닥 지수 잠깐 한번 브리핑해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께 아주 신기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닥 잡는 쪽집게 지표, 자, 이게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빨간색으로 진입한 모습 보이시죠? 이제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닥권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과거 차트를 한번 좀 돌이키면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내려왔을 때 얘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좀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때도 보시면은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였냐? 보통은 이제 4, 5일 만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뭐 3, 4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조금 옆으로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잡고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기껏 해봐야 이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오면요, 아무리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가 소요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오늘부로 이제 1일차로 들어왔어요. 내일 당장 이제 뭐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원하는 건 반짝 하루의 반등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질적으로 더 이상 이제 추가 하락이 없이 완전 바닥이 잡힌 상태를 보면서 상승이 나와야지 본질적인 상승의 궤도로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디가 바닥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목표가를 잡는 방법, 파동의 원리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점과 이 눌림폭이 있으면 이 눌림폭에 대한 이 크기를 잰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이 크기만큼 올라간다. 그런 개념인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바닥의 영역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제가 만들어낸 이제 파동의 원리 계산법인데 이걸 보고 저는 이제 데칼코마니 파동의 계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잠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차트를 거꾸로 돌려봐야 돼요. 제가 이 차트를 한번 거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꾸로 보기 딱 누르면은 자, 이제 반대로 나오죠. 정상이었을 때 이제 음봉이 이제 양봉으로 나오는 거고 올라갔을 때가 이제 음봉으로 나오는 이제 그야말로 거꾸로 보는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바닥권 영역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좀 보자고요. 처음에 여기서 이제 고점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눌림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좀 데칼코마니 계산법으로 보면은 고점과 이 눌림의 이 폭,
이 구간의 크기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산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우리가 딱 간단하게 보면은 그 구간이 한 요 정도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듯이 이 정도 구간에서 딱 맞고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점 영역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 와서 얘가 첫 번째 상승 딛고 조정 나오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두 번째에서 한 번 정도 여기서 또 깊게 조정을 판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파동은요. 여기 두 번째 갔던 요 고점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눌림 자리, 요 자리를 이제 우리가 파동의 크기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구간이 지금 보시듯이 한 765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이제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구간에 도달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근거의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좀 일맥상통한 게 반대로 이렇게 또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가 원웨이로 상승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원웨이로 이렇게 상승한 고점까지 이렇게 박스의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 주고 나서 또 원웨이로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저점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어디까지 올라갔지 우리가 보면은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략 비슷하게 765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파동의 계산이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요 상태로 놔둔 다음에 제가 차트를 정상적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코스닥 지수가 새롭게 보이시죠? 자, 밑에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왔다라고 우리는 이제 봤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왔을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보면은 평균적으로 4일에서 5일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턴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 기껏 해봐야 더 딜레이 되면은 5일에서 7거래일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턴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봤습니다. 그쵸?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과매도권형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765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이제 턴을 하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구간에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올라갔지 아니면은 V자 반등으로 올라갔지 이제 그것만 우리가 추이만 지켜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765포인트에서 760포인트 그 정도가 이제 바닥의 맥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코스닥 바닥 맥점 자리 760에서 765포인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왜 적냐면요. 증거 자료로 남겨놓으려고요. 어차피 지금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차트 분석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항상 과거 차트 갖다가 이렇게 껴 맞추니까 다 맞지. 근데 현재의 기준에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엉터리로 차트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을 갖게 된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차트 분석 여러분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한 가지 일맥상통한 어떠한 타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차트 분석에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차트에는 사람의 심리가 다 묻어나 있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답안지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트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려고 코스닥의 맥점 자리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그쵸? 이거 누가 맞춰? 그러시겠지만은 760에서 765포인트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추세 라인 말씀드렸죠? 딱 이 하락 추세 라인 맞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지금 추진력 때문에 지금 좀 더 밀리고 있는데 이제 765포인트 그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달에 여기 딱 맞고 나서 아마 이번 달 윗꼬리 잡고 쭉 올릴 거예요. 최소한도 이 구간 위에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양봉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 아마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코스닥의 바닥의 맥점 자리는 760에서 765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가세요. 오늘 좀 어차피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제가 볼 땐
좀 더 빠르게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급등락을 반복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최저점은 갱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도만 여러분들 잡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저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돈독해지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어저께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바닥권 영역에 진입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이제부터서라도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저께 이 바닥 잡는 이 쪽집게에 대한 지표를 종목에다가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이 과매도권 영역에 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영상 도중에 PS 일렉트로닉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바닥 잡고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면요. 보세요.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왔다가 얘가 이제 상방으로 선이 이제 틀어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얘는 이 구간에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는 세력의 힘이 발산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 구간에서 과매도권 영역 내려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런 지표 하나하나 만드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반등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전직이 프로그램 개발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만들어낸 계기점이 됐는데 정말 이번에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서 제가 그동안 저만 봐왔던 이 지표들을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주식 20년 생활하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저 혼자 쓰는 보조 지표를 단 한 번도 공개해서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S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의 상승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최저 바닥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사 모으시면은 선제적으로 빠르게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수익을 챙기고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세 종목 바닥권 영역에 진입한 종목들 제가 이 세 종목 다나라고 LG CNS 그리고 삼성 SDS 이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한번 이 세 종목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우선 다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과매도권 영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을 잡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엔 반등을 잡아주지 못하고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또 밀렸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 이 구간에서 뭐가 또 나왔나요? 다시 한번 반등을 잡아주려는 과매도권 영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살짝 전저점이 이탈인데 이 구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밀리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으면은 결국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과대 낙폭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과대 낙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온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안 내려온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올라갈 놈을 고르기보다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놈을 먼저 선제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이 과매도권 영역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안 밀린다고요. 안 밀리다가 이렇게 급등한다고요. 이런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재료나 뉴스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시잖아요. 지금 다날이 나올 만한 재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신기하게 급등이 나올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떠한 재료나 뉴스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지 차트 분석이 얼마나 소름 돋고 잘만 분석하면은 와,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LG CN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짝 이렇게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권 영역에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전저점은 이탈하진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막 5% 이상씩 오늘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간 폭이 기껏해야 오늘 3% 수준이에요. 그쵸? 지수를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투매도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은 언제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크게 장대 양봉 하나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LG CNS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추이의 흐름 지켜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삼성 SDS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이렇게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온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이 상한가 간 자리에 손절 라인을 뭐라고 했어요?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점을 회수하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언제 장대 양봉이 나올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오더라도 바닥권 영역은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냥 나올 때 나오더라도 손절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수익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제가 이런 바닥권 영역에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상한가 매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한 번씩 브리핑 해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어저께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저한테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댓글 적어주시는 거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적어주셔도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된다고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는 어저께 영상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 좀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보다도 주말에 제가 한 번에 다 몰아서 특집 방송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떤 종목들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메모장에 다 킵을 해놨거든요. 자, 우선 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릴 종목은 일단 5종목 이렇게 킵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답변을 안 해드리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주말 중에 나머지 종목들은 틈날 때마다 한 종목씩 저의 관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사실 적어주신 종목들 중에서 제가 여기다 안 적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은 차트 포지션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뭔가를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말을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종목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나머지 종목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것들은 제가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저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의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제가 한 분 한 분 다 종목들을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댓글들을 적어주시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보고 나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거나 제 패턴에서 어떠한 분석적인 부분들이 잡히면은 말씀드릴 부분들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댓글에다가 정말 제일 걱정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한 종목씩만 말씀을 해주세요. 막 진짜 종목 리스트 쫙 적어주시면은 제가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못해요. 여기가 1대1 상담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참고해주셔서 댓글에 적어놔주시면은 제가 추후에라도 제가 한 번씩 맥점에 와있는 종목들 분석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상한가 매매 종목들 한 번씩 보여드리면 이제 3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상한가 간 이후에 여기 매점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뭐 시장의 영향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또 수국에 붙으면은 금방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기 에너지는 일단 손절 라인을 일단은 좀 체크해 두시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496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손절 라인은 와리가리 하면서 흔들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까지 제가 상한가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매수가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한 번 정도 시장만 살짝 멈추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한가 매매 이 수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애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준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왜 안 밀렸을까? 그리고 중요한 이런 매수의 맥점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밀렸다는 건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더 이상 밀리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상방으로 쏘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전환점을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박세바이오 같은 애들도 제가 이때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더 밀렸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아요. 보통 지수가 한 4%에서 5% 정도 밀리잖아요. 그럼 종목들은요 8, 9%는 그냥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밀리거든요. 그런데 지수만큼 밀리거나 지수보다 덜 밀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부터 보시면 기회 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쏘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이 영향이 안 받쳐줘가지고 얘가 이제 쏘아 올리면은 개미들이 따라 붙어서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안 따라 붙으니까 올리다 말고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왜냐? 상한가를 갔으면은 제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은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력이 털어먹으려고 적은 돈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면은 개미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더 올려줘가지고 고점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미들이 안 따라 붙어. 그러면 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얘들이 올려다가 말고 그냥 내리고 올려다 말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가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 자리,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해드렸잖아요. 살짝 이탈했지만 오늘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제가 볼 때 오늘 얘가 상한가 정도 한 번 정도 박았어야 되는데 시장이 그냥 개떡 같다 보니까 올려다 말고 세력이 그냥 냅뒀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 파동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반도체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수 구간이 12,640원에서 11,530원 요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JWC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자리,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살짝 더 밀렸어요. 그리고 와서 오늘 우리의 매수 영역권까지 반등 주고 나서 탈출 기회를 줬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WC냐, 어제까지만 해도 경고 종목이었는데 오늘 주의 종목을 바뀌고 이제 내일이면은 정상적인 종목으로 이제 바뀔 예정인 것 같은데, 풀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고 좀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8,800원 자리가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렇게 장이 밀리는 상황에서 요 정도 이렇게 손절 라인을 이탈한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애교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칼같이 손절해야 되는 구간보다는 그냥 이런 구간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게 진짜로 시장이 영향을 밀린 거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자체적으로 밀린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지금 지수가 이제 거의 바닥권 영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씩 톡톡톡 튀어주면서 상방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만 되면은 얘들 한 번씩 글 때마다 장대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물론 당연히 손절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 한 10%든 20%든 어느 정도 대응은 해야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밀린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만 안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이미 한 번 정도 세력이 털어먹는 이 구간이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 손절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오늘도 한 번 정도 이제 땡겼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미들이 안 따라 붙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주저앉혀 놓은 거예요. 이런 애들은 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만 시장만 좋아지면은 상방으로 빵 치고 한 번 정도 세력이 털어먹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혹시라도 상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가 아마 이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종목 발굴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시다가 뭔가 꼬이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댓글에다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런 공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컨텐츠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 흔치 않습니다. 꼭 기회 잡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겨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닥권의 영역에 진입한 종목, 꼭 잡아야 하는 종목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 같은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온 걸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과매도권 영역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약 3일 전부터 이제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들이 결국엔 바닥권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최저점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74,400원이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보니까 1차 상승 나온 이후에 여기 눌림의 이 저점을 지금 딱 맥점을 잡고 얘가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손절 라인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 손절 라인까지 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구간까지만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요 구간 먹어도 54%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닥 자리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반등 나올 확률은 기껏 해봐야 50대 50의 확률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얘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면은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까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비중을 1000만원 있으면은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떨어질 것도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요, 이제 바닥권을 선점하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몰빵을 해도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시드를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100%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한 종목 딱 잡히면은 그냥 이런 자리에다가 몰빵한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50%만 먹어도 그냥 바로 5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LG전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아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컴이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840억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선제적으로 먼저 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컴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급등주의 성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왔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 한번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과매도권 영역이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아주는 그 패턴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표와 이 종목을 운영하는 세력의 의도가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 지표에 대한 신뢰감이 더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 잡아주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또 다시 한번 과매도권 영역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여기 상한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요 자리를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제 상한가 라인, 이 라인을 보시면 얘가 이 구간에서 지금 멈추고 계속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리가 이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온 애들 잡았는데 다른 기법, 제가 만든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의 중요한 맥점 라인과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더 승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컴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이따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좀 더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코스닥 지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60포인트에서 765포인트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급락하면은 내일 개파락으로 2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한컴이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런 맥락이면은 개파락에서 딱 내려오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디테일하게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컴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서 이런 애들도 그냥 하루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장대 한번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장대 한번 한 두세 개 정도는 쫙쫙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간에 40-50% 먹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들은 바닥을 현재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가지 매매법을 연구하면서 이것만 차트에 구현하면 정말 강력한 단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매매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로 공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한가가 간 종목은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 세력이 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었고 상한가를 보낸 종목들은 다음날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한가 한번 찍고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세력이 상한가 보낸 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상한가에 도달했는지만 분석해도 다음날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위험한 종목인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결국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베팅에 최적화된 신호 수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신호 수식의 이름은 상한가 올킬이라는 신호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상한가만 갔다고 잡는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 다음날 추가 상승이 있는 조건들을 까다롭게 걸러내도록 설계해서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올킬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상한가를 간 다음날 이렇게 음봉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호가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2연상 간 다음날 이런 음봉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신호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상한가인지 다음날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를 걸러낸 뒤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뜬 종목을 공유시켜드리는 상한가 매매 2기 체험단 모집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1기 체험단 모집 때는 이렇게 많은 신청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큰 수익을 거두셨고요. 보시다시피 1기 체험단에서 매매했던 결과를 보시면 총 32종목을 매매했고요. 전적은 27승 5패의 기록으로 수익은 크게, 손절은 최대한 짧게 대응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타 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제한된 인원만 선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올킬 1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시초가 매매 2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번호 잠깐 오픈해 드릴 건데요. 저의 개인 넘버고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올킬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원래는 세 종목, 몇 종목을 더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현재 종목을 굳이 많이 남발해봤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매매하실 분들도 아니실 것 같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이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종목은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많고 바닥권 영역을 잡는 거 확인하면서 제 말대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종목 대방출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팩트로 말씀드리는 지수에 대한 그런 맥점 자리 그런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면서 지금 관심 종목이 넣어야 되는 종목들 어저께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종목들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도 넣어 놓으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지금 시장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지치고 힘듦이 이제 곧 한 줄기의 비수로 변하고 한 줄기의 이제 기회다 생각하고 버텨내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위에 고점에 물려 계셔가지고 너무 공포감에 질려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손절하시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참으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바닥 잡고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제적으로 이제 특이 상황 있는 애들, 대장주급 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하나둘씩 움직일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 물린 종목들이나 현재 묶여 계신 종목들 하나씩 봐드리면서 제가 특이점이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 1타상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